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유혜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손가내기 어렵다고 하는 토퍼 매트리스 업종, 그 중에서도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성과 개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해당 광고주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 런칭 시점인 2022년 10월부터 저와 함께 성공 사례를 그려오고 계신데요. 메타에서 월 광고비 200만 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메타에서만 월 4천만 원 이상 사용을 하고 계실 정도로 이제는 10명 중에서 3, 4명은 저 이 광고 본 적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좀 브랜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브랜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의 매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유입 경로를 좀 터놔야 하는데요. 그래서 광고주님의 쇼핑 검색 광고를 제안을 드렸고, 우선은 무작정 대표님 이만큼 광고비 쓰시면 이만큼 효율 나옵니다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어느 정도 좀 도전해볼만 할 것 같다. 이 정도 태워보면 이 정도 기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을 먼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결과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제 노출 수, 그 다음에 클릭 수, 클릭률이 굉장히 낮죠. 1%도 안 되는 게 사실 클릭률이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에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는 자사몰로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고 계셨고, 그래도 클릭률이 너무 아쉽죠. 그 다음에 평균 클릭 비용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지금 좀 잘려서 그런데 위에 거는 모바일, 아래 거는 PC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PC가 평균 클릭 비용이 좀 더 높고 토퍼 매트리스 업종 다 그렇더라고요. 구매하시는 연령대가 조금 더 높아서 그런지 PC가 더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었고 2주 정도 운영하신 건데 광고 비용은 약 1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었어요. 생각보다 하루 예산을 모두 소진을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전환수, 그다음 전환율. 저는 그러니까 클릭률이 굉장히 낮은 거에 비해서 전환율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광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한 상태였고, 여기 계정 같은 경우에는 목표 로아스가 300%였는데, 일단은 평균치로 봤을 때 로아스가 9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었고, 또 전환당 비용 또한 거의 3만 원 넘는 비용으로 오히려 검색 광고를 안 하는 게 더 이득인 사례였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그룹인데요. 여기는 토퍼, 그리고 필로우, 그리고 이불,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메인 상품이 토퍼이기 때문에 좀 토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이제 필로우가 좀 누수되는 비용이 많았고, 토퍼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도 207%로 목표 로아스보다는 훨씬 저조한 데이터였고, 이 수치 또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그룹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지 않은 그냥 토퍼라는 상품 하나의 그룹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사명 전환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90% 이상이 자사명에 의한 전환이었기 때문에 이 207%는 조금 의미가 없다입니다. 전환율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자산명에서 전환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세팅 현황을 보고 굉장히 좀 속상했던 게 단일화된 그룹, 그리고 제외 키워드, 그리고 노출형 상품명의 미활용으로 너무나도 좋은 상품들이 비싼 전환단 비용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클릭률이 너무 저조해서 생각하는 광고비만큼 태워지지도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 세팅이 많은 분들께서 파워링크와는 달라서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 신규 캠페인만 계속 생성하고 혹은 온오프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 바로 쇼핑 검색 광고의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이 세 개만 충실하면 쇼핑 검색 광고 효율 몇백 %씩 개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제외 키워드 활용이라 하면 우리가 키워드별로 다
다 CPC가 똑같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퍼라는 키워드는 뭐 1위 노출시키는데 5, 6천 원 정도 하지만 방수대는 여름용 매트리스 토퍼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로 들어갈수록 파워링크도 마찬가지로 입찰가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외 키워드를 활용함으로써 메인 키워드에는 조금 더 높은 입찰가를 부여해주고 또 낮은 키워드에는 경쟁 포화도가 낮은 키워드에게는 좀 더 낮은 입찰가를 부여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에 5,000원이라는 입찰가 내에 세부 키워드, 대표 키워드 모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룹핑을 통해서 제 키워드를 활용한다면 쓸데없는 비용을 누수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출용 상품명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내에 이제 소재명 있잖아요. 그 소재명, 즉 상품명을 기존에 세팅해둔 거 그대로 네이버에서 자동 매칭이 되어서 키워드에 노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노출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꼭 노출용 상품명에 넣어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그 소재로 광고를 해야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거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제목, 소구 포인트를 빨간색 글자로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리뷰나 찜수 같은 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쇼핑 검색의 확장 소재로 해당됩니다.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만 4천만 원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사몰에 좀 효율 그렇다 보니까 자사몰에 후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쟁사랑 비교를 해봐도 이제 우리가 이득이 되니까 좀 더 소구가 되니까 꼭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로아스 이랬는데 집행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환 220건 보이시죠? 광고비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저는 하나의 캠페인 안에 PC랑 모바일을 다 노출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캠페인 그룹핑을 하였고 그 다음에 보시면 클릭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0.86%에서 2.93%로 240% 증가하였고요. 평균 클릭 비용 또한 3,400원 정도 되는 비용에서 2,400원 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고비 또한 생각하는 만큼 이제 소진이 안 되고 있던 광고비에서 그래도 좀 더 세분화하여 그룹핑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기간 기존 대비 75% 정도 증가한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전환수 또한 36건에서 220건으로 전환수가 521%나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환율도 10.97%에서 29.49%로 약 30%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 매출액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거의 550만 원인데 기존에는 70만 원 정도였어요. 빠졌네요. 그리고 광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89.27%에서 315.23%로 로아스도 253% 증가했고 또 목표 로아스를 그리고 목표 로아스인 300%보다도 훨씬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당 비용 또한 기존에 약 31,000원 정도 하던 전환당 비용을 지금 현재 약 8,000원까지 감소하면서 조금 더 기존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안정적인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 번 좀 강조를 드리자면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서 그 키워드별로 저는 그룹핑을 했고요.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퍼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그룹명의 토퍼 그리고 사계절 토퍼에 검색되고 싶으면 사계절 토퍼라는 이름을 그룹명에 표기하면서 이 그룹은 사계절 토퍼와 관련된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구나를 한눈에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하였고요. 이것도 이제 제외 키워드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토퍼라는 이제 그룹의 제외 키워드를 제가 캡처를 한 것 같은데 그냥 토퍼라는 키워드는 좀 누수가 굉장히 많았고 토퍼 매트리스라는 키워드도 누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검색되는 키워드들을 조회해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계속 가져가 볼 만한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제외 키워드에 추가하여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지수를 관리함으로써
기존에 저희가 품질지수 부여된 4칸에서 좀 인기도나 인지도나 혹은 판매율이 좀 저조하면 품질지수가 한 칸까지 낮아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키워드로 유입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제 상품 키워드로 유입된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가 얼마나 우리 광고와 적합한지의 그 적합도를 기준으로 품질 지수가 매겨지는 거다 보니까 연관 없는 키워드 노출이나 혹은 상위 페이지가 너무 별로여서 기존에 노출되고 있는 소재와 좀 매칭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이유, 다양한 이유들도 다 품질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클릭률, 전환율, 판매 수익률 다 품질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관리가 다 잘 되었을 때 품질지수 7칸, 풀칸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칸 됐을 때 같은 위치에 노출시키더라도 광고비가 좀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질지수 관리는 필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품질지수가 한 칸이면 입찰가를 5, 6천 원 해도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확장 소재 활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 홍보 문구 그리고 쇼핑 상품 부가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클릭률을 좀 더 유도하고 타사와 비교했을 때 그런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인 기본에만 충실해도 훨씬 개선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가가 높다고 무조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또 입찰가가 낮아서 유입이 안 된다고 유입이 적게 된다고 해서 판매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입찰가 500원인데도 수익률이 저렇게 잘 나오는 키워드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면 좀 더 성과 개선이 될지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수정하고 최적의 세팅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마케팅 학교에서 지금 쇼핑 검색 광고 정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편집되고 또 업로드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나 쇼핑 검색 광고 한번 마스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좀 나중에 봐주시고 그 정기 교육 영상부터 먼저 정주행을 해주신 다음에 나 어느 정도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런 성과 개선 사례들도 많이 가져와 볼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